안녕하세요. AI 도구로 완성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트 실습 13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차 시 강의는 지난 강의와 연계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감마의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마는 고급 기능과 활용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레이아웃이나 테마를 변경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AI를 활용해서 웹사이트와 발표 자료들을 제작하고 응용해 볼 예정이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해당하는 메뉴 구조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텍스트를 추가 입력하거나 슬라이드 구성, 그리고 수정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고요. 다양한 옵션과 테마, 그리고 레이아웃 변경 가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AI는 단순하게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공유 방법과 협업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이어 감마 AI의 두 번째 시간 강의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AI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생성으로 한번 해보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생성형 AI를 쓰듯이 명령 프롬프트를 주면 개요나 요약을 만들어 주고요. 그것을 슬라이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붙여 넣어서 작성해둔 노트나 개요, 기존 컨텐츠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으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부분에서 텍스트로 붙여 넣기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역시 슬라이드나 웹페이지, 문서, 소셜 이렇게 네 가지 원하는 형식을 맞추어서 자동으로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레이아웃은 일반적인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16대 9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6대 9가 발표용 PPT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 입력 또는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영상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예시 한글 문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문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든가 또는 기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번호라든가 또는 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텍스트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냥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이 파일은 닫고요. 자, 아까 감마 AI로 와서 프레젠테이션의 컨텐츠 입력 또는 붙여넣기 부분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모지 부분이 조금 1, 2, 3, 4 번호도 있고 줄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노트나 개요 형식을 생성하거나 긴 텍스트 또는 문서를 작성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선택을 하면 대략적인 아이디어나 글머리 기호, 짧은 메모를 넣고 구조화된 개요나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프롬프트 에디터로 계속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 형식이나 카드별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쓰기 대상이 누구인지, 교육기관 담당자인지, 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하는 테마는 어떤 것으로 하고, 웹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AI 이미지로 생성 또는 일러스트 부분에서 검색할 수도 있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침이 좀 필요하면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카드만 좀 만들어 볼게요. 노트나 개요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토밍한 메모를 넣어서 발표용 개요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개의 슬라이드가 쭉 만들어지는 형식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두 번째 생성으로 만들었던 부분하고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생성된 5개의 슬라이드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두 번째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든 결과가 마음에 드시나요? 했고요. 다른 항목 만들기나 프롬프트로 돌아가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항목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AI로 넘어오고요. 텍스트로 붙여넣기, 일반적 프레젠테이션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긴 텍스트와 문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은 글이나 상세 보고서를 입력했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포트나 논문 요약본 형태로 제작을 했을 때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미 완성된 원고나 발표 대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슬라이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내용 그대로 슬라이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미 텍스트로 붙여 넣는다는 것은 텍스트에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프롬프트 에디터로 계속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텍스트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텍스트 컨텐츠 부분입니다. 먼저 생성 옵션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새롭게 문장이나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압축은 긴 텍스트를 핵심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발표 자료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은 원문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 텍스트를 붙여넣기 했을 때에는 이 내용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존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테마입니다. 테마를 하나씩 눌러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더보기에서 더 많은 모양에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해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주요 스타일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를 했을 때 아까 일러스트레이션의 부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이미지나 웹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이미지나 또는 자동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인 프로 버전이나 플러스 버전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이미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지금 자동으로 그냥 선택을 해서 무료 스타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아트는 선택을 했을 때 일러스트나 포토, 리얼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적인 사진 스타일이나 현실감 있는 표현이 필요할 때 적합하겠습니다. 요약이라는 부분은 단순화된 개요 형태의 이미지를 주고요. 핵심만 전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입체감 있는 렌더링 스타일로 할 수가 있으니 기술적이나 현대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적합한 이미지 아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라인 드로잉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라인 아트를 쓰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키워드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스타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루톤의 차분하고 시원한 파란색 계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서 미니멀리즘이라든가 대담한 선 또는 퀄리티감, 이런 거는 고급스럽고 디테일이 높은 표현을 의미하는 이러한 추가 키워드를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형식 부분은 저희가 이미 선택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고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 지침이 더 필요하시거나 또는 바로 10개 또는 수정을 해서 9개, 10개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생성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이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키워드나 프롬프트를 좀 바꾸어서 배경이나 내용들을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이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장이 만들어지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선택한 테마 검은색 배경에 이미지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트 부분이라든가 또는 슬라이드 개요 보기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메뉴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색상이나 또는 강조 이미지 이런 부분은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슬라이드의 모양이나 또는 다이어그램 등을 바꿀 수가 있고요. 메뉴별 글쓰기 관련 기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슬라이드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품 개요라는 부분을 사용을 했는데요. 혹시 슬라이드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여기 AI로 편집하는 부분을 눌러서 글쓰기 향상이라든가 맞춤법 검사, 번역, 길게 하거나 언어 간소화 등 조금 자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쓰기 향상은 문장의 흐름이나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개선해 주는 것이고요. 맞춤법과 문서 편집은 절차나 띄어쓰기, 문법 오류 등을 자동으로 고쳐주고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입력된 텍스트를 원하는 언어로 손쉽게 변환할 수도 있고요. 더 길게 하거나 더 짧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5크레딧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작성하는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더 핵심 가치와 주요 특징 등 글씨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림의 크기 부분도 클릭을 해서 정렬하거나 가운데 정렬, 그리고 클릭 동작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펼치기,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AI에게 요청을 또 하면 AI와 채팅하거나 배경을 제거하거나 또는 배경을 더 밝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바퀴의 움직임 추가 효과로 한번 10크레딧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 효과 추가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생성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용 125크레딧에서 글씨를 길게 했더니 120크레딧으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 되는 거를 잠깐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가 움직이나요? 배경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바퀴 부분을 움직이는 부분은 아닌데 네온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인공지능으로 조금 더 바퀴 색깔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더 역동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을 눌러서 다시 한번 생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AI에도 마찬가지지만 프롬프트를 잘 써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글보다는 어쨌든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해서 프롬프트를 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쪽에 새로 또 생성된 이미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구본 모양의 생성이 또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AI에 요청을 해서 배경 제거하거나 밝게 하거나 연결선을 더 두껍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D 렌더링 부분도 한번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이미지 생성 중이라고 보이고요. 위쪽에 아까 우리가 AI에 채팅을 해서 바퀴에 움직임 추가했던 부분도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D 렌더링 부분 또는 이렇게 요거나 요거, 자, 어느 것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스타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차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X표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와 다른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요런 지구본 이미지였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조금 보일 수가 있네요. 아까 3D 렌더링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군요. 네. 이렇게 있고 애니메이션 추가 부분이 있었네요. 이게 훨씬 더 지금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내용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각적 디자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중에서 이렇게 시각적 성과지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의 텍스트라든가 막대바라든가 원형바 그리고 이미지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추가 메뉴들이 이렇게 UI로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네, 사용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또는 복제하거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해당하는 전체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네, 여기에서 클릭, 항목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위치의 색상만 조금 바꾸어서 강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를 좀 보면은 아이콘이 있는, 네, 여기 아이콘이 있는 것도 지금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상자를 선택을 했더니 이번에는 사이클이라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자가 단색 상자라든가 윤곽성 상자 등 굉장히 많은 보조 메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글머리 기호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단계별 프로세스 흐름을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숫자, 원 부분, 인용문 이런 것들로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아이콘 변경 부분을 누르면 오른쪽에 아이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된 아이콘을 저희는 다른 모양으로 조금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던 형태의 스타일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콘 클래식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의 것으로 바꾸면 네, 이렇게 아이콘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체 이미지의 내용을 쭉 볼 수가 있는데요. 테마라는 부분을 편집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의 색상과 다르게 다른 테마를 아예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서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자, 검색 부분이 너무 어둡거나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테마 부분을 다시 한번 위쪽에서 테마라는 부분을 눌러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하게 감마 인공지능으로 제주 여행 장소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기 전에 혹시 이 자료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린트를 하거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위쪽에 이 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아까 저희가 움직임 줬던 슬라이드도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제가 지금 오른쪽 화살표 키보드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지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ESC 키를 누르거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공유 부분을 보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PDF 파일, 파워포인트, 구글 슬라이드, PNG 등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내려받기가 가능하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주 여행 장소에 관련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저희는 텍스트로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생성 부분에서 웹페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잠시만요. 뒤로 다시 한번 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를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를 누르시고 새 사이트를 하나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카드는 몇 개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4개의 카드에 한국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부분은 제주 여행 장소라고 하고요. 자, 단순하게 제주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제주 여행 장소라고만 프롬프트를 짧게 입력하고 개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문화 역사, 네 번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텍스트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나 상세 길게 바꾸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라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결하거나 또는 상세로 하거나 가장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간결한 스타일의 여행 부분이니까 조금 밝게 초록색 부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더보기를 눌러서 더 많은 테마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그냥 테마 선택하겠습니다. 사이트도 이미지 출처라든가 또는 자동 선택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제주 여행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사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 이미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무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출처 라이센스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생성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감마의 특징은 굉장히 슬라이드가 빠르게 작성이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제주 여행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 국립공원, 성산 일출봉, 동문시장 등 저희가 알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새로운 장소를 또 소개시켜주는 부분도 있네요. 웹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 이미지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맛집이나 휴식 공간들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여행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도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네, 잘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여행 부분, 제주 여행에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사이트를 바로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코딩이나 HTML을 몰라도 웹페이지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시되었고 한번 변경된 내용을 한번 사이트 보기로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웹페이지로 바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사이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네, 사용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닌 하나의 웹페이지 형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버튼들은 나중에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 등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감마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 부분과 그 다음 게시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채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감마 AI 고급 기능을 활용해 보았고요. 텍스트 입력과 슬라이드 구성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물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마와 레이아웃 변경 기능을 실습하고 디자인을 개선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이트를 제작해서 공유 기능을 활용하고 감마 AI의 확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